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우워크입니다. 오늘은 카이코 리서치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9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반감기 이후의 가격을 예상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사들도 함께 전달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 소개 전에 제가 레이워크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를 사칭하고 있는 방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꼭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카이코 리서치에서 발간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9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카이코 리서치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코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진행된 이후에 기간별 상승률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셀더 뉴스로 인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자마자 비트코인의 호재가 소멸되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셀더 뉴스라는 기사들과 함께 단기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가 이어졌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틀 만에 15%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셀더 뉴스로 하락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줄지 다양한 예측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최초 블럭이 생성된 이후부터 2012년, 2016년, 2020년 총 3번의 반감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3번의 반감기 이후 기간별 차트를 살펴보면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9%가 하락하거나 또는 10%가 상승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왔었다라고 카이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개월도 살펴보시면 167%가 상승한 적이 있었던 반면 4%가 하락하는 등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부터 1년 사이에는 크게는 8,228%가 상승했고 작게는 292%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관된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트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은 셀더 뉴스로 매도한 뒤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9개월부터 1년 사이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8000%에서 292% 그리고 542%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반감기와는 다르게 현물 ETF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카이코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 그래프를 보면 23년 이후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강세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임을 예상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는 비트코인과 금의 30일 평균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검정 색깔 라인이 금이고 주황 색깔 라인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22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현재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강력한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고 금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는 비트코인과 기타 자산군과의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 대비 4.6%가 하락한 상태이지만 연중 기준으로는 최저치 대비 77%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1318%라는 급등을 경험하고 있고 금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타 자산군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금의 시총을 능가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AP에 시타델 증권, 골드만삭스, UBS, 시티그룹 등 5곳을 신규로 추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AP는 ETF 운용사에 현금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받아서 투자사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블랙록의 AP는 4개사였고 이번에 5개사가 추가가 되면서 총 9개사가 ETF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가의 거물급 투자자들이 AP에 참여함으로써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뢰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 신뢰도에 대한 의문으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강했지만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ETF가 생겨났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ETF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접근성이 더욱더 개선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9일 안으로 다가오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까워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주목할 만한 내용의 기사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공급량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쇼크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하루에 비트코인 채굴량은 900개에 불과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는 양은 채굴량 대비 많게는 10배까지도 웃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감기가 진행이 되면 하루의 채굴량은 450개로 줄어들고 이는 비트코인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점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회사 중 한 곳인 헛8 마이닝 코퍼레이션의 CEO는 최근 금융기관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ETF의 출시로 시장이 성숙해졌고 이로 인해서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에 참여 그리고 블랙록은 대형 월가 5곳을 AP에 추가하면서 점점 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확장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개인들이 왜 비트코인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차트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2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래소에서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결국에 공급 쇼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량이 점점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도 함께 이해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것은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정책과 홍콩의 금융 시스템 사이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승인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하베스트 펀드와 남방 펀드가 홍콩의 SF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밝혔습니다. 두 개의 자산 운용사는 5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자본을 암호화폐 시장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금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청년들 또한 중국 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안전 자산인 금으로 매수세가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청년들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국의 매체인 텐센트 뉴스는 4월 15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의 출시에 있어서 정확한 일정까지 공개된 것을 보면 비트코인 ETF의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으로 중국의 거대 자본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선 카이코 리서치와 다양한 지표들 함께 검토를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투자할지 결정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